고성국 칼럼입니다. 정론일침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평한 부분 관련해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최재형이라는 목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라는 국회의원하고 민생연구소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 목사의 민낯을 보였어요. 종북 목사의 민낯을 보였습니다. 이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인간적으로 모멸하고 모욕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래서 다음 접견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영상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로 촬영을 했다는 둥,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했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너절하게 늘어놨어요. 그러면서 이걸 자꾸 몰카공작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박근혜 탄핵할 때 조선일보, TV조선 몰카도 문제 삼아야지. 김현철 소통령 국정농단 때 그 박경식이가 녹음해서 폭로하는 것도 문제를 삼아야지. 다 문제로 삼았어요. 이제 최재형이도 그 문제로 삼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취재하는 사람을 놓고 난도질하는 게 언론이냐 이랬는데 취재는 기자가 하지 왜 목사가 해? 이자가 그 사이에 무슨 서울의 범인지 뭐 어딘지 거기에 기자로 취직이라도 했나? 서울의 범 맞아요? 서울의 소리예요? 참. 10여 차례 만남을 계속 요청했다는데 이거 스토커지. 대통령 부인한테, 대통령 영부인한테 10여 차례 만나자 문자질을 하고, 이게 스토커 아닙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선친의 친구라고 하니까 차마 냉정하게는 더 이상 못해서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자꾸 저 문자질 하니까 좀 더 이상 이거 못하게 좀 조치해 주세요라고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할 일 아닙니까? 이자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김건희 여사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이자가 어제 서민 교수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집요하게 지가 준 무슨 파우치인지 뭔지를 왜 안 들고 다니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들고 다녔으면 그 순간 완전히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근데 들고 다닐래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받자마자 뜯지도 않고 창고에 넣어버렸는데 그걸 무슨 수로 찾아냅니까? 그걸 그렇게 집요하게 왜 내가 준 거 안 들고 다니냐, 왜 내가 준 거 안 들고 다니냐. 그 순간 사진 찍고 대대적인 폭로전을 하려고 했겠죠. 이거 제가 이 최재형이라는 자의 이 행태를 보면 혼자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들과 했을 텐데, 이게 말이죠. 뭘 연상시키냐 하면, 쌀 주러, 비료 갖다 주러, 우리 이 대한민국의 그 시민단체나 종교인들이 북한의 그 인도주의 교류 지원 차원에서 많이들 이제 방북하잖아요. 그러면 예외 없이 북한의 미인계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 차례 북한을 다녀온 종교인들 몇 분으로부터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은 다행히 그 미인계에 빠지지 않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말이야, 밤 12시, 11시쯤에 누가 두드려서 봤더니 한 여성이 서 있고, 어떻게든 저 좀 들여보내 주세요. 아예 안 돼요, 이 시간에. 가세요. 그러니까 저 그냥 돌아가면 제 형제가 죽어요. 제 부모님이 아우지 가요. 너무 불쌍하지만 이게 진짜 저 늑대 같은 저것들의 함정이구나 생각해서 문 닫고 잠그고 잤다. 근데 참 마음은 아프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분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김정은 집단이 대한민국의 주요 인사들, 미인계의 함정에 빠지는 자들 동영상 찍어놓고 이거 갖고 협박하면서 간첩질 강요하고 그랬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의 똑같은 수준의 이
함정 몰아넣기 아닙니까? 파우치인지 뭔지 하나 갖다 준 다음에 끊임없이 그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왜 내가 좀 그 백 안 갖고 다녀? 한 번만 좀 들어줘. 함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자가 끊임없이 그렇게 스토커를 한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이자가 다른 건 안 했을까? 온갖 청탁은 안 했을까, 이자가? 그걸 다 김건희 여사가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이자가 앙심을 품고 원래 계획대로 터뜨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영상 만들어 놓고 1년 2달이나 있다가 터뜨렸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 함정에 한 번 자칫 빠질 뻔했다가 탈출한 거니까. 김건희 여사가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 이자가 뒤늦게 강덕구라고 하는 좌파 국회의원 앞세워가지고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폭로합시고 했는데, 이자가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돌아가면은 김경률이가 다 죽었던 이 파우치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한동훈이 판을 키우는 바람에 이것들이 나서서 끼어들어서 대통령과 당을 이간질시키고 범여권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에 마침내 기다리던 시간이 왔다 이러고 나선 것 아닙니까? 자유일보는 오늘 일면 탑으로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운동권 청산을 내세운 한동훈이 이 파우치 가해자 편을 들면서 급격하게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운동권 청산을 내세워놓으면 운동권과 싸워야지. 왜 갑자기 뒤돌아서서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 그리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려고 하느냐. 몰락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이런 탑뉴스 기사입니다. 김경률이가 포문을 여니까 여기에 막 편성해가지고 안철수가 이수정이 하태경이가 나서고, 그리고 여기에 국민 눈높이 운운하면서 한동훈이 가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순식간에 여권이 지금 분열 상황을 보이게 됐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는 간단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박준식 자유언론 국민연합 사무총장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백 사건이 함정 몰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관련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먼저 촉구하라.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라. 또 보수 시민사회단체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주류 지지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좌파 쪽 요구를 자꾸 기웃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박인환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결난 경기도 법인카드 유형 주범 김혜경, 국민 세금으로 버린 김정숙의 호화 의상 장신구 버킷리스트 사건, 왜 이것을 공격하고 수사 촉구를 하지는 않고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의 사과만 요구하느냐.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네.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식입니다. 용산 뜻대로 한동훈이 꺾이면 총선은 무조건 진다. 한동훈은 정면 돌파를 감행해야 한다. 계속해서 싸움 붙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 마무리합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동훈이 기왕에 법조인의 길을 마무리하고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니 이제 한동훈도 정치인이라고 바라봐 주겠는데, 그런 모든 정치인의 최종적인 목표는 대통령 되는 거다. 한동훈이 지금 대선 캠프 꾸리고 대선 행보한다고 해서 비난할 일은 아니다. 다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하라. 그래야 망해도 혼자 망하는 거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언행을 계속하면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고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되는 길은 여권의 길과 야권의 길이 다르다. 야당은 쟁취하는 거지만 여당은 경쟁과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다. 꼭 못난 자들이 대통령과 차별화하면 될 것 같아서 대통령 출당 요구하고 대통령과 각세어가면서 자기 덩치를 키우고 마치 그렇게 해서 쟁취하면 되는 것처럼 덤벼들다가 다 죽었다. 다 망했다. 이해창이가 그랬다. 5년 내내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품어 안았다. 그게 여당의 길이다.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뛰쳐나가서 야당하면 될 일이다. 그게 아니고 지금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대선 행보를 하고 싶으면 여당의 길을 기본을 제대로 갖춰가면서 여당의 길을 가라. 대통령과 한몸이 되고 범 여권 자유파를 단일 대우로 묶어 세우는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권주자로서 인정받으라. 대통령 임기 아직 2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대통령과 사사건건 각세우고 대립하고 대통령 영부인 공격하고 이거는 공멸이 아니다 자멸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무너지지 않는다. 공멸도 아니다 그것은. 그냥 스스로 자멸하는 것일 뿐이다. 근원적인 고민.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정치판에 들어왔는가? 대통령이 꿈이라면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경로를 밟아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자기 성찰과 천착이 필요하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